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안. 그렇게 유명하신 분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아우,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유. 편하게 네. 해주시면. 성은 노씨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성함은 존이고 존, 네, 맞습니다. 조나단의 조나슨 말고 그냥 존. 아 존이요. 네, 한국 이름도 있으세요? 한국 이름은 종윤이에요. 종윤? 네네네. 근데 제가 미국에 한 살 때 가가지고 한 살 때 가셨어요? 네, 그때 좀 종윤이라 하면 네, 어렵죠. 어려워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어려워. 그냥 제이로 좀 할 수 있는 아, 영어 이름이 뭘까 해서 존 그러니- 했고요. 네. 한 살 때 가셨구나. 네. 그러면 완전 거의 미국인이시네요. 거의 한 7살 때까지 있다가 아. 그다음에 다시 한국에 왔다가 중학교생 때 그때 다시 왔어요. 가셨구나. 네, 그때부터 쭉 오. 이제 미국에서. 그러면 노래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노래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오, 그냥 1년 정도? 1년 한 6개월 6개월 정도 공부하시고 네, 그때 피바디를 들어가시고 피바디야 예. 이야 대단하시네. 근데 정말 죽어라. 4년을 그럼 공부하시고 줄리어드로 아, 네. 사실 1년 공부하고 1년? 그다음에 이제 군대. 아, 예. 군대 한국에서 갔다가- 군대 갔다 오신 거예요? 예, 1학년 마치고 이야 1년을 다니고 이제 학비 때문에 좀 잠깐 이제 군대 나라에서 주는 밥 좀 이렇게 2년 동안 좀 벌어놓고 다시 학교를 가자고 했어요. 저도 학교에서 뭐 학생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저 뭐 후배들이라든지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너무나 가고 싶은데 학비 때문에 예. 주저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군대 저희 한 상병 때쯤 네,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서 네, 네. 이제 휴학을 1년 이상 할 수 없다고 오, 좀 퇴학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 왜냐면 군 휴학이라는 네. 자체가 오. 없어가지고 다시 오디션을 테이프로 동영상 테이프를 만들어서 다시 보내고 피바디에다가. 피바디에다가 예. 이야, 제가 휴가 때 나가서 군복을 입고 아이고. 거기서 이제 모차르트 아리아를 부르고 네, 다시 지원을 했죠.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지원을 했을 때 심사위원 중에서 베트남 참전 용사가 오. 계셨어가지고 교수님 중에 네. 자기 옛날 생각이 난다고 장학금을 꼭 주고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장학금을 받고 좀 해결이 이야.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꿈 같은 대단하시네요. 일이. 그러면 제 시험을 보면 1학년으로 다시 들어가요? 1학년인데 제가 했던 거는 좀 인정을 해주고 오. 예.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검색해서 봤어요. 아, 선생님 노래하시는 것도 보고 아, 네네.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아, 특히 고음이 아. 되게 이렇게 맑다고 그래야 되나? 아. 네,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모차르트 테너 좀 그쪽으로 많이 파고 있었어가지고 아. 옛날부터 독일 가곡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어 가곡이라든지 아니면 맞아요. 오라토리오라든지 이쪽으로 맞아요. 이제 조금 네네네.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공부를 하셨구나. 맞습니다. 예, 너무 잘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막 그런 가곡들 슈베르트 가곡들 네. 베토벤 가곡 그리고 또 샹송이지만 좀 멜로디 프렌치 멜로디 이렇게 포레나 뭐 예, 포레 예, 레이놀드 안이라든지 레이놀드 그런- 안 그런 사람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면서 뭐 선생님 나오셨던 무슨 뭐야 팬텀에 나오셨던 거 아니면 뭐 열린 음악회에 나오셨던 거 이런 것도 아, 다 들어봤거든요. 아. 근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다이나믹 듀오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아, 예, 예. 이거 가요는 어떻게 하실까 해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그게 다이나믹 듀오하고 바비킴하고 같이 맞아요. 바비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데 그 파트를 아, 너무 네네네. 바비킴처럼 잘하시던데. 조금 노래 부를 때 약간 좀 바비킴 소울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네. 노래방도 좋아하시나요? 노래방 사실 저 성악을 배우기 전까지는 노래방을 좀 많이 다녀서 지금 노래방 노시라고 막 예, 그러시구나.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러면 가요나 팝 이런 거 엄청 잘하시겠네요. 그런 거를 사실 너무 좋아했었죠. 더 좋아하셨구나. 더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저희 학교 중창단에 네. 들어가게 돼가지고 좀 친구들 좀 많이 사귀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다가 그때 좀 클래시컬한 좀 합창 음악에 빠지게 돼서 또 그때 마침 저희가 또 푸치니에 대해서 또 배울 때가 있어가지고 보다가 그 파바로티가 부르는 네슨 노르마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전율이 막 느껴지고 나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꿈을 좀 꾸게 됐어요. 제가 맞아요. 여러 명 버려놨어요. 파바로티 음악을 정말 많이 들으면서 다들 시작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렇고 뭐 저희 윗세대도 그렇고. 앨범이 새로 나오셨죠? 네, 개인 앨범으로 3집이 벌써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가곡 앨범을 내자. 가곡? 네, 그래서 독일 가곡 그리고 한국 가곡 앨범집을 2CD로 이번에 워너뮤직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2CD요? 네네네. 그래서 한 앨범에 CD가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가곡 그리고 독일 가곡. 독일 가곡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너무 좋겠네요. 3집 앨범 타이틀이 그리움. 네네, 맞습니다. 이라는 네. 타이틀이잖아요. 그리움으로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사실 그냥 가곡 앨범을 만들자 이렇게만 있었고 앨범을 다 만들 때쯤 녹음을 이제 다 할 때쯤 이제 제가 그리움이라고 이제 그때 타이틀을 지은 거였는데 독일 가곡하고 한국 가곡을 계속 공부를 하고 파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그 독일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노래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이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 많아서 그리움? 그리고 또 한국 가곡도 그리움으로 된 정서가 많더라고요. 저도 정말 많이 동감해요. 저도 요즘에 공부할 게 있어가지고 한국 가곡을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작곡가 저런 작곡가의 작품들을 찾아가지고 많이 보는데 그리움이 주된 정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한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잊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야, 한국 가곡은 정말 메인 그 팀이 진짜 그리움이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정말 딱 맞는 앨범을 또 요번에 발표를 하셨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거기 또 덧붙이자면 한국 가곡들은 보니까 이제 좀 고향,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대상보다 그 고향과 그때 그 정서, 향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독일 가곡과 한국 가곡의 좀 차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독일 되고. 가곡은 이미 뭐 떠나간 사랑이라든지 그렇죠.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라면 한국 가곡은 이제 뭐 고향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움.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은 것 같아요. 요번 그 앨범 그리움이라는 앨범의 특징은 어떻게 특징은 사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독일 가곡 앨범이 참 많잖아요. 차별화를 좀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 가곡은 다 보통 피아노 반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현악 사중주 반주로 독일에 직접 가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카오스 쿼르텟이라는 저랑 나이가 좀 비슷한 그런 젊은 쿼르텟과 이렇게 좀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독일 가곡도 그분들이랑 하시고 한국 가곡은 사실 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원래는 진짜 독일 가곡집만 내려고 했는데 사실 저의 그 팬분들께서 한국 가곡을 좀 많이 듣고 싶어 하셔가지고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서 또 팬분들께 좀 그 투표도 했어요. 어떤 한국 가곡을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해서 딱 9개의 가곡을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곡 하나 넣고 그래서 또 10개의 트랙으로 한국 가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팬 사랑이 엄청나시네요. 그 팬들을 위해서 앨범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윤자은 작곡가님이 계시는데 뭐 기타나 뭐 국악적인 거를
정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크로스오버를 좀 했습니다. 엄청 따끈따끈한 앨범일 텐데 네.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리사이틀도 준비하고 네. 계신다고요. 네, 저희 6월 18일 날 네, 롯데 콘서트홀에서 이야. 네, 이제 차세대 현악사중주 리시우스 콰르텟 같이 독일 가고 그 무대를 이제 같이 하고 피아니스트 박진희와 이제 한국 가고 무대를 꾸미려고 합니다. 이야. 이제 팬들께서 좀 질문해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질문들 중에 조금 엄선해서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존노님께서 새 앨범 곡들을 녹음하시면서 가장 그리움이 느껴진 순간이 있으시다면 또는 그리움의 대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저는 사실 한국 가곡 부를 때 네. 그런 좀 그리움이 좀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곡 중에 고향의 봄이 네. 있거든요. 그 너무 잘 아는 어떻게 보면 동요로도 그렇죠, 알려진 그렇죠. 고향의 봄도 그렇지만 더 의미가 있었던 곡은 마중 네, 한국 네, 가곡인데 떠나보낸 만나고 싶은데 이제 만날 수 없는 네. 그런 감정으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사실 팬텀싱어 나가게 된 것도 저희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있는데 예. 이제 수술을 잘 마쳤는데 깨어나지 못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좀 더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제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디에 기회가 된다면 매체에 나가서 뭐 클립 하나라도 이렇게 딸 수 있다면 제가 어떤 노래를 어떤 사람이고 뭘 하고 있는지 좀 가족들에게도 좀 저의 마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맨하탄에 그때 팬텀싱어 3 오디션 공고가 떠서 네. 그때 이렇게 오디션을 보게 된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외할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면서 특히 마중을 부를 때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움의 대상이 외할머니셨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움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존노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움은 어떤 색인가요? 저는 그리움은 핑크색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곡을 좀 많이 좀 공부하면서 노래 부르면서 느꼈던 게 그리움이라는 게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야 그리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워하는 이유가 너무 좋았던 추억, 너무 사랑했던 대상, 누군가,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런 사랑과 뭐 그런 좋은 추억이 없다면 그냥 외로움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그런 좋은 추억과 그런 어떤 뭐 핑크빛의 그런 사랑이 있어야지 이제 그리워할 수 있는구나. 그게 없다면 그냥 너무 고독만 남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배우 깨닫게 됐었습니다. 또 그다음 질문입니다. 클래식과 팝, 가요, 월드뮤직까지 모든 장르를 다 잘하시는 실력자이신데 그래도 어렵게 느껴지시는 음악 장르가 있으신가요? 또 편하게 잘 부르실 수 있는 장르는 클래식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네. 저는 사실 그 모든 노래를 부를 때 좀 한 번도 이렇게 막 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어렵죠.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어렵고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진심에서 나와야 그렇죠. 이게 소통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거에 달하기까지 정말 연습과 공부와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근데 그 모든 장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네네네. 팬텀싱어 나가게 돼서 막 팝을 막 부르게 됐는데 그냥 노래방에서 부르던 대로 그냥 불러보려고 하니까 전혀 이런 뭐 공감도 안 되고 이게 노래라는 것 자체는 쉬운 게 아니구나. 그렇죠.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노래가. 네. 근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신 거는 존노 씨께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셨을 때 노래를 너무 수월하게 편하게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시고 아마 이런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보기에는 쉽게
부르는 것처럼 보여도 맞아요. 안에서는 막 열심히 뭐 숨도 쉬고 호흡도 하고 뭐 네. 감정선도 잡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뭐 북받치는 감정을 좀 붙잡으면서 노래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보여지셔가지고 아마 아, 질문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결국에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냥 진짜 심플하게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심플하게 되기 전까지가 어렵다는 거를 좀 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1집 앨범 타이틀이었나가 네네. NSQG잖아요. 맞아요. 그게 예. 노블, 네. 심플러시티, 네네. 그다음에 Quiet, quiet, grandeur. Grandeur. 예. grandeur. 네. 그렇게 되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제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죠. 예. 좀 저의 철학이기도 한데. 예. 근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참 네. 진짜 어렵죠. 공식적으로 이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리움이라는 요번 앨범을 만드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이번에 베를린을 처음 갔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 가서 네. 이제 녹음을 하는 그 순간에 좀 너무 감사한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1집, 2집을 다 냈는데 그때마다 우리 팬분들께서 정말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셔서 그 다음 앨범을 낼 때는 이렇게 베를린까지 와서 이렇게 낼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다. 정말 팬분들께 좀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좀 보답하자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그 순간이 좀 기억이 좀 많이 남습니다. 팬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앨범에 고스란히 네. 네. 리사이틀 때도 이제 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때도 또 예. 좋은 리사이틀을 또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네. 그런 리사이틀이나 일정이 잡히다 보면 저희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컨디션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데 지금 엄청 스케줄이 많으신 걸로 아는데 네네. 컨디션 관리를 따로 어떻게 좀 많이 하시나요? 컨디션 관리 따로 하는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잠을 진짜 7시간은 꼭 자자. 네, 그렇게. 잠이 잘 드시는 편이죠? 네네. 저는 감사하게도 그냥 침대에 누우면 좀 바로 자는 타입이긴 해서. 너무 축복받으셨다.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3집 앨범 그리움이 너무너무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너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6월 18일 날 네.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을 콘서트도 전석 매진으로 성황리에 네. 마치시길 바랍니다. 저도 꼭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